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그냥 세계 탑 클래스의 군사 강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제공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호주 총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미국이 제공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 그리고 B2, 미국에 단 20대만 있는 B2, 그 B2가 사고가 났답니다. B2 얼마나 비쌉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다는 평가를 받아오면서 미군이 애지중지 아꼈던 B2A 스텔스 폭격기가 착륙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한 파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관련 내용을 극구 감추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14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A 스텔스 폭격기가 착륙 중에 랜딩 기어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했으며 기체 파손이 발생했다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더 드라이브는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 공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B2A 사고 현장 사진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이번 사고는 당초 발표된 경미한 손상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기체 파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언론의 사고 내용 질의에 대해 사고는 9월 14일 00시 40분에 발생했으며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오작동으로 인해 착륙 중 활주로에서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등 큰 피해가 없었고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는 착륙 중 B2A 폭격기의 전방 랜딩기어 유압장치 고장으로 발생했는데요. 착륙하면서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으면서 동체가 지면에 닿았고 그 과정에서 활주로 밖으로 미끄러지며 전방 동체는 물론 주위까지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B2A 폭격기는 21대가 생산되었지만 지난 2008년 괌에서 한 대를 사고로 잃어 현재는 단 20대만 운용되고 있는데요. 도입 당시 가격이 대당 24억 달러에 달해서 미군이 애지중지 아껴온 전략자산이 또 한 대가 상당 기간 운용 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자, 여기 보시면 이 플래닛 랩스라는 이 상업용 위성 사진이에요. 잔디밭 같은데 지금 B2가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다고 평가한 것이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지금 여기는 그림자가 없고 여기는 지금 그림자가 있죠. 이 말은 이쪽 날개가 땅바닥에 닿았다는 말이 되고 또 반대쪽 날개는 이렇게 들려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더 드라이브가 지금 보도를 한 것에 따르면 착륙 중에 전방 바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비행기 착륙할 때는 후방 바퀴 랜딩 기어가 먼저 펼쳐져서 뒤부터 내려오죠. 그리고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다가 앞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앞바퀴가 안 내려온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이 동체를 그대로 쳐박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체를 여기 전부 다 세면 바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체가 어마어마하게 긁히면서 옆으로 비껴서 지금 이 잔디밭으로 꼬꾸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하부 부분은 완전히 다 긁었을 것이고 또 날개 부분 아주 상당히 긁으면서 파손이 지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다. 이게 실화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B2가 1989년도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89년도에 B2 생산 가격 그리고 그때 당시 금 가격 계산을 해봤어요. B2가 한 대당 당시 24억 달러였습니다. 24억 달러. 이걸 요즘 환율 달러당 1150원으로 환산하면 2조 7,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금 24K 금 1온스 가격이 420달러 정도였어요. 1온스는 28g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5온스가 1kg이 되는데 이 B2의 무게가 71톤이에요. 71,000kg. 그래서 1온스당 420달러를 이 71,000kg에 환산을 해보니까 가격이
지금 요즘 달러 가격으로 해서 1150원, 1조 1800억 원. 그러니까 금값보다 2.5배 비싼 거죠.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싼 건데 참 당시에 금값도 쌌네요. 이때 금 많이 사둬놨으면 좋았을걸요. 어쨌든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미국도 단 21대만 만들고 더 이상은 못 만들겠다. 왜? 또 냉전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비행기가 B2인데 이렇게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니 이제 미국은 이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정도 파손을 수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정비 기간을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미국은 안 그래도 부족한 B2 20대밖에 없는데 19대를 가지고 전략 임무를 해내야 할 그런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다. 일단 B2 전력의 5%가 아웃됐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드리면서 아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반중 전선의 선봉을 자처하는 호주에게 그야말로 화끈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 해군과 동형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사실상의 반중 동맹인 오커스를 결성하면서 핵 잠수함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미국이 호주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현지 시각 9월 16일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캔버라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해군의 호바트급 구축함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공군 전투기에도 제즘 이하를 포함한 장거리 타격 자산을 도입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은 미 해군과 마찬가지로 마크 41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호주는 이 발사관을 개량해 사거리 16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블록 4 미사일 일명 택티컬 토마호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이와 별개로 FA-18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장거리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인 제즘 ER과 장거리 스텔스 대함 미사일인 LRASM 도입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미 공군과 해군에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 타격 자산을 영국을 제외한 외국이 이렇게 빨리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8,800톤급 구축함 9척 도입, 핵잠수함 도입 등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군과 동급의 최신 장비들을 갖춘 호주군의 부상에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호주가 프랑스의 뒤통수 105조짜리 잠수함 사업 뒤통수 세게 때려버리고 핵 잠수함으로 갈아탔다 라는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와 함께 이 모리슨 총리가 기쁜 소식을 호주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죠. 핵 잠수함도 우리 하고 이것뿐만 아니다.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에다가 토마호크를 실 거야. 그래서 1600km 밖에 있는 적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거야. 이거 미국이 현재 쓰고 있는 미 해군 최신형 블록 4 택티컬 토마호크 그거야 라고 또 발표를 하고 또 공군에서 슈퍼호넷 전투기에다가 제즘 ER 사거리 900km짜리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텔스 미사일 그거 탑재할 거야. 또 대함 미사일 LRASM 이거 막아낼 수 없는 스텔스 인공지능 미사일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거 탑재할 거야. 그거 미국이 다 판다고 했다니까. 여기다 또 더해서 지금 미국이 호주에게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지금 줘놨죠. 그런데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미국이 NGJ, Next Generation Jammer라고 하는 새로운 차세대 전자전 제머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호주에게 미국과 동시에 지금 장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호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군사력을 폭주시키는지. 자, 이 호주의 호바트급 구축함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의 F-100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이라고 하는 그 이지스 구축함이죠. 그걸 도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토마호크 싣고 하는데 자, 그러면 호주의 전체적인 군사력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호주가 현재 전체 병력은 57,000명입니다. 적죠? 그리고 예비군은 21,0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병력 현역이 57,000명. 이 중에서 육군이 29,000명, 해군이 13,800명, 공군은 14,400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무려 30조 원 가량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호주보다 현역 병력이 한 10배 많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호주보다 국방 예산이 10배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호주보다는 우리 호주가 우리 한국보다 한 60% 정도 그 정도 되는 국방 예산인데 병력은 우리가 10배로 많은데 이 국방 예산은 우리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 2배도 채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호주가 거의 병력 하나당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 국방 예산을 쓰는 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호주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냐. 일단 이들은 뿌리가 같죠. 앵글로색슨, 영국으로부터 뻗어나온 바로 이제 그런 동질감에다가 또 호주가 최근에 중국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완전히 그냥 날선 공방을 씌우면서 미국과 완전히 하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만 7천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군대 한 개 군단급 정도 그런데 이제 육해공 다 했으니까 완전 종합적인 어떤 한 개 군단급 정도 되는 그런 병력 규모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거의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네들 돈으로 1년에 30조 원을 써가면서 이 5만 7천 명의 병력을 육해공 할 것 없이 완전히 최첨단화 현대화 시켜가지고 그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 이런 땡큐가 없죠. 영국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확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끌어온 돈을 가지고 이 군사력도 만들고 해왔지만 지금 식민지가 다 없어지니까 영국은 지금 쇠락해서 거의 지금 현존하는 군대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다운되고 있지만 호주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으로 마구마구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신흥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저런 쇠락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호주를 영국 대신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파트너로 삼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도 주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미국하고 동맹을 세게 하니까 이런 정말 홍복이 오네요.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더 좋은데 이 정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앵글로 섹슨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백인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호주만큼 미국에게 신뢰를 못 주어서 그럴까요? 우리도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